레이와 하마단 사이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울리는 말굽 소리는 피를 부르는 신호처럼 들렸다. 수부타이와 그의 몽골군은 저 멀리 도주하는 샤의 일행을 바라보며 속도를 높였다. 드디어 샤와 그를 호위하는 군대가 눈앞에 보이자 수부타이는 목이 터져라 포효했다. 이제 끝이다. 샤, 정운 돌격하라. 수부타이의 목소리에 맞춰 말에 탄 몽골 기병들은 빠른 속도로 진영을 유지한 채 전방으로 치달았다. 말굽 소리가 전장을 메우는 가운데 전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철제 무기가 부딪히고 피와 먼지가 뒤엉킨 전장은 금세 지옥도가 되었다. 샤의 호위대 역시 이에 맞서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은 샤를 보호하려 온몸을 내던졌다. 그러나 몽골군의 압도적 공격은 삽시간에 방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창과 칼을 휘두르는 몽골 기병들이 샤의 근방까지 돌진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끝까지 싸워라. 샤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기세를 떨쳐내어 호위대의 사기를 끌어올리려 했다. 호위병들은 칼자루를 움켜쥐고 일시에 몽골 기병들을 향해 불길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달려들었다. 수많은 피가 땅 위에 붉은 흔적을 남기며 스며들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전력 차이는 어쩔 수 없었다. 샤의 호위대는 점차 밀려났고 퇴로가 거의 막히기 직전이었다. 수부타이의 눈에는 마침내 사냥감이 덫에 걸린 승부수의 순간처럼 보였다. 이젠 놓치지 않아. 수부타이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와 함께 몽골 병사들은 포위망을 더욱 강하게 좁혔다. 샤가 탈출할 수 있는 경로는 딱 하나, 좁은 협곡 쪽뿐이었다. 그러나 적의 집중적인 견제로 인해 그마저도 쉬운 길이 아니었다. 샤가 부상 입은 다리를 질질 끌며 간신히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호위대 중 일부가 몸을 던져 적의 공격을 막아섰다. 몽골군 기병은 최후의 저항을 벌이는 호위병들을 잔혹하게 베어 쓰러뜨리며 끝까지 샤를 향해 돌격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 순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샤의 부하들 중 누군가는 미리 파놓았던 함정 혹은 지형의 험난함을 이용하여 단 한 번의 틈으로 포위망을 뚫고 샤를 도주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안 돼. 그는 도망쳤다. 수부타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포효했다. 시퍼렇게 빛나는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일렁였다. 그 불길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달아난 샤를 향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냥감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수부타이의 분노는 깊었다. 그는 이 화를 풀 대상으로 잔잔과 카즈빈의 작은 촌락들을 선택했다. 샤를 향한 증오심이 행동을 더 과격하게 만들었고 그 분노는 무시무시한 파괴로 이어졌다. 이 마을들은 내 분노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수부타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병사들의 귀에 꽂힌 그의 명령은 가혹했다. 자비는 없다. 모두 불태워라. 몽골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촌락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쳐들어갔다. 아무런 방비도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던 잔잔과 카즈빈은 불길에 휩싸였다. 가옥이 활활 타오르고 농작물은 사정없이 불타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몽골군에게는 침략과 약탈, 학살이 익숙한 전쟁의 기술이었다. 잔잔의 중심 시장에서 도망가려던 노인과 아이들도 멈춰 서지 못했다. 매서운 몽골 기병의 칼날이 곳곳에서 번쩍였고 하늘을 뒤덮는 연기가 사람들의 비명을 뒤덮었다. 카즈빈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불길 속에서 비명 지르는 이들의 모습은 지옥을 방불케 했다. 수부타이는 이 장면을 먼 발치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이게 바로 나를 분노케 한 대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복수심에서 비롯된 파멸의 의지만이 살아 숨쉬었다. 그는 파괴된 잔잔과 카즈빈을 바라보며 자신이 품고 있는 분노가 채가 시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이 무자비한 학살은 분명 주변 지역의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경고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촌락을 파괴한다고 해서 이미 달아난 샤가 스스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수부타이의 마음은 목표를 놓치고 분노만 커져가는 상태였다. 그는 샤를 반드시 잡아 복수하리라 맹세하고 추격을 이어나갔다.
하마단과 카스피 해안 사이에는 험난한 지형이 이어진다. 거친 산맥과 건조한 사막이 맞물려 있어서 몽골군 특유의 기마 전술도 쉽사리 빛을 발하기 어려웠다. 지형을 잘 아는 현지 병사들을 포섭하려 해도 극심한 기후와 산악지대의 복잡한 길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길을 잃었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수부타이는 지쳐가는 병사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몇몇 병사는 한계에 다다라 피로와 굶주림에 쓰러졌다. 그러나 수부타이는 그 누구도 기다려줄 생각이 없었다. 더 이상이라는 말은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설령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치는 모래바람에 시야가 가려지고 산 위에서 산사태가 내려온다 해도 수부타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다. 오직 샤를 붙잡겠다는 목적으로 더디게나마 한 걸음씩 전진했다. 지형이 험난해질수록 식량 조달과 물 공급은 더욱 어려워졌다. 병사들은 저마다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수부타이가 이끄는 군대에서 불평은 곧 죽음이었다. 그의 통솔 아래서는 사소한 반항도 허용되지 않았다. 오를로크 수부타이,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노장 기병이 숨 가쁜 목소리로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그는 산길을 걸으며 격렬한 전투와 강행군을 거듭한 탓에 허벅지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 더 이상이라는 말은 없다. 네가 죽더라도 우린 멈출 수 없다. 수부타이는 냉혹하게 대답했다. 그 병사에게 최소한의 치료나 휴식을 허락할 수 없는 현실은 전투가 아니면 죽음뿐인 몽골군의 단편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부상당한 병사는 결국 뒤로 처지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졌고 함께 있던 동료들은 암묵적인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수부타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길을 잃은 듯 보이던 몽골군은 천신만고 끝에 다시 한번 샤가 남긴 희미한 흔적을 찾아냈다. 산맥을 관통하는 좁은 고개, 그리고 계곡에 남겨진 발자국과 버려진 물자들. 샤가 이 근방을 지나갔음이 분명했다. 그는 멀지 않아. 분명히 우릴 비웃으며 도망가고 있을 게다. 수부타이는 부하들을 다시 독려했고 어느새 지친 기색의 병사들도 그저 명령에 복종했다. 이 중에는 수부타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샤를 잡아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설령 조금 늦더라도 그들은 끝내 목숨을 걸고 추격전을 완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를 지날 때 몽골군 선봉대는 샤의 부하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말 2마리를 발견했다. 말들은 지쳐 있거나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이 비참한 흔적은 샤와 그의 호위대 또한 결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시사했다. 분명히 나아갈 힘이 없어버린 말이다. 저들도 빠른 속도로 도망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수부타이는 말의 시체를 발길로 살짝 차며 확인했다. 샤의 군대라면 더 이상은 물과 식량을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 지역에서 길을 잘못 들면 적에게 당하기 전에 먼저 기근과 탈진으로 쓰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샤도 그리 멀리 가지 못했겠군. 수부타이는 빠른 속도로 후속 부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몽골군은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했다. 이들은 샤가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는 치명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결정적 순간이 아니었다. 지쳐가는 것은 샤뿐만 아니라 몽골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몽골군은 바람을 피해 협곡의 바위 그늘 아래 진을 쳤다. 불을 피우고 싶었지만 그것은 곧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전방에 적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혹은 다른 원주민 세력이 칠 수도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병사들은 서로 기댄 채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수부타이 역시 말 곁에 걸터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차가운 달빛 아래 그의 두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다. 그는 어느새 약간 자란 수염을 매만지며 끝없이 이어질 듯한 추격전을 곱씹었다. 그는 아직도 살아있다.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붙잡고야 말겠다. 그 분노의 불씨는 절대로 식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과 함께 더욱 검은 연기가 되어 수부타이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몽골군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원지대의 밤 공기는 무척이나 차가웠지만 동이 터울 즈음에는 벌써 땡볕이 뜨거웠다. 이 격렬한 온도차를 견디며 병사들은 천천히 이동했다. 바위 틈새로 굴러떨어진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고 곳곳에서 피곤에 지친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수부타이 대인 전방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찰을 마치고 돌아온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이번에는 샤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려왔다. 지역 부족민이 전날 밤 무리를 지어 이동하던 약간의 군세를 본 것 같다는 것이다. 오아시스라. 그렇다면 샤가 숨을 고를 곳이 있을 수 있지. 그자가 그쪽을 향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부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샤가 오아시스에 도착해 물과 식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다시금 병사들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도망칠 수 있을 것이었다. 몽골군도 역시 물이 절실했고 식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샤가 오아시스에 있다면 어떻게든 그곳에서 함정을 파놓고 그를 생포하거나 최소한 도망칠 여지를 없애야 했다. 병사들에게 준비를 시켜라. 우린 전력을 다해 그 오아시스를 공격한다. 수부타이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신속히 진군 명령을 내렸고 곧 몽골 기병들은 약간의 분산 진영을 유지하며 움직였다. 병사들은 피로에 찌들었지만 지도자 수부타이의 명령에 따라 군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길을 재촉하던 중 앞장서던 정찰병 하나가 급히 말머리를 돌려 후방으로 달려왔다. 대인, 전방 바위 언덕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릴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수부타이는 즉각적으로 병사들에게 제자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혹시 샤나 그 부하들이 매복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그는 직접 망원경 비슷한 도구로 주변 지형을 살폈다. 구불구불한 바위 능선 위에 보이는 검은 그림자들이 순간적으로 움직였다 사라졌는데 아무리 눈을 좁혀봐도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지체하면 샤를 놓칠지도 모른다. 수부타이는 갈등했다. 이대로 돌아가면 애써 찾아낸 샤의 흔적을 놓칠 것이고 그대로 진군하면 적의 매복에 당할 확률이 컸다. 둘 다 큰 위험이었다. 결국 그는 과감히 결단했다. 소수 정예 부대만을 이끌고 먼저 전진한다. 나머지는 후방에서 지원 태세를 유지하라. 기마와 전투 능력이 뛰어난 200여 기병이 선발 부대를 이루었다. 나머지 병사들은 뒤에서 중장비와 식량을 지키며 대기했다. 수부타이는 선발 부대의 선두에 섰고 바위 언덕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조금씩 전진했다. 바위 틈 사이에서 바람이 윙윙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날카로운 바람은 곧 무언가 불길한 신호인 듯 느껴졌다. 수부타이는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뛴다는 것을 인지했다. 대장으로서 전쟁을 수없이 치러왔지만 이번 추격전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지치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위 틈에서 몇 발의 화살이 날아와 전방의 몽골 병사 둘을 맞췄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다. 동시에 절벽 위에서 무리를 지은 샤의 부하들이 나타나 일제 사격을 가했다. 궁수를 숨겨두고 있었군. 수부타이는 재빨리 말을 몰아 좌우로 대열을 흩트리며 지휘했다. 몽골군은 빠르게 움직이며 방역했고 절벽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진영을 펼쳤다. 몇몇 기병은 돌진을 시도했지만 험준한 지형에 부딪혀 말을 제대로 몰 수 없었다. 헤어지지 말고 뭉쳐라. 적을 포위해야 한다. 절벽 아래에서 진행되는 활극은 너무나 위험했다. 샤의 부하들은 경량 무기를 사용해 높이에서 공격하기 유리했고 몽골군은 포위 전술을 펴기엔 지형적 제약이 심했다. 그러나 수부타이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절벽 위의 적들은 예상 외로 빨리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완벽한 매복 작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을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 몇 구의 시체만 남기고 적들은 언덕 너머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건 샤의 교란 전술이다. 빨리 뒤를 쫓아야 한다. 수부타이는 절벽을 우회하기 위해 병사들과 함께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그 과정에서 다시금 병사들은 피로 누적과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무자비한 공포를 주었던 잔잔과 카즈빈에서의 파괴 이후 이미 물러날 곳은 없었다. 수부타이는 한순간도 샤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파괴가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다. 아니, 혹은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샤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수부타이의 내면에는 늘 자신이 최고라는 자부심과 그에 어울리는 잔혹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강박관념이 자리 잡았다. 내가 굴복할 순 없어. 샤를 붙잡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게 무의미한 짓이 되고 말지. 그가 어린 시절부터 펼쳐온 수많은 전투와 정복 행렬, 사막과 산맥을 가리지 않았던 그의 길은 늘 승리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추격전은 이상하리만치 그를 농락하듯 길게 이어졌고 수부타이 스스로도 초조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듯 도망치고 있다. 절치부심한 수부타이는 또다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로 메마른 목소리가 그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그는 내게서 도망칠 수 없다. 그의 말에 측근들이 고개를 숙인 채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길을 보냈다. 몽골군은 수부타이의 명령에 따라 다시 분산되어 샤의 흔적을 탐색했다. 지쳐 보이는 말들도 다시 채찍을 받으며 먼지를 일으키고 달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샤가 남긴 흔적을 좀 더 분명히 포착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샤 군대의 깃발 조각을 발견했고 누군가는 버려진 수레바퀴를 찾아냈다. 살아남기 위해 불필요한 무게를 줄인 증거들이었다. 샤 역시 도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몽골군은 또다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샤의 소규모 부하들을 발견한 것이다. 언덕 아래에서 보초를 서던 몇몇적 군사가 몽골 기병의 일제 사격에 쓰러졌고 잠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수부타이와 병사들은 언덕 위로 밀고 올라갔다. 저길 보라. 저쪽에 샤가 있을지 모른다. 전방을 가리키며 수부타이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샤의 깃발과 문장 일부가 언덕 위 천막 근처에 걸려 있는 것이 분명 보였다. 몽골군은 필사적으로 언덕을 치고 올라갔고 간간히 저항하는 적 병사들을 물리치며 전진했다. 그러나 막상 언덕 꼭대기에 올라서 보니 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천막도 곧 해체된 상태였고 그의 군대가 이미 여길 떠난 흔적만이 가득했다. 이번에도 한 발 늦었나. 수부타이는 혀를 세차게 차며 땅바닥을 걷어찼다. 또다시 샤를 놓친 것이다. 언덕 아래에 남겨진 적 병사 중 일부를 잡아 신문해 보았지만 그들도 정확히 샤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그저 이 일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밤사이 서둘러 이동했다는 말뿐이었다.